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구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Q&A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올려준 친구는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답변했던 내용과 겹치는 것이 있어서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짓밟히다에서 어근은 밥, 접사는 짓과 희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쓰인 다는 굴절 접사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다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사와 어근을 구분할 때 어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를 우리가 굴절 접사라고 부르지만 굳이 따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접두파생법은 품사를 바꾸지 못하지만 전미파생법은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접두파생법은 한정적 접사에 해당하고 전미파생법은 때에 따라 한정적 접사나 지배적 접사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관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무관합니다. 다만 접두파생법에도 강, 매, 숫 같은 접사가 지배적 접사의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대체로 지배적 접사는 모두 전미파생법에 해당합니다. 다음, 종속합성어가 앞말보다 뒷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배웠는데요. 국어에서 앞말이 뒷말보다 의미가 더 큰 합성어가 있나요? 있다면 그 합성어도 종속합성어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종속합성어는 뒷말의 의미가 더 커요. 근데 만약에 앞말의 의미가 더 큰 단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종속합성어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어쨌든 한쪽의 의미에 종속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선생님이 아는 한에는 뒷말의 의미가 큰 종속합성어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통 명사는 많은 또는 들 같은 복수 표현을 붙이면 자연스러운지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많은 하늘들이라고 쓰이는 예시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공주의 하늘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명사인 건가요? 바람, 나무, 학교는 알겠는데 하늘은 조금 헷갈려서요. 맞아요. 복수 표현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태양, 달도 그렇죠. 이 하늘, 태양, 달은요. 사실 우리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도 있지만 목성, 수성 같은 다른 행성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명사인 겁니다. 그런데 복수 표현으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되죠. 다만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손쉽게 번역될 수 있으면은 보통 명사, 그렇지 않으면 고유 명사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음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김준휘. 그러나 선생님의 직업, 선생님은 영어로 번역하면 teacher죠.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하늘, 태양, 달도 각각 sky, sun, moon으로 번역이 되죠. 보통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두루 부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형어에 대해서 다룰 때 선생님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관형사와 관형어의 기능상 차이는 없어요. 다만 관형사는 단어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고요. 관형어는 문장 내에서 성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른 분야인 겁니다. 관형사도 체언을 꾸며주고요. 관형어도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모든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형사는 당연히 문장 내에서 관형어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관형어가 모두 관형사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으면 많은 신발처럼 뒤에 체언, 신발을 꾸며주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체언 또한 나의 신발하면 나라고 하는 체언이 신발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 많은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지 않는 단어들도 수관형사에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몇이 그래요. 여러, 몇도 수관형사에 포함됩니다만은 다만 많은 같은 경우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지만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전성어미 니은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어입니다. 그래서 얘를 관형사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자, 됐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 명은 의존명사라고 하셨는데 명 같은 경우도 자립명사도 될 수 있죠? 하면서 예로 든 게 임금님께 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명을 다 살고 갔다인데 완전 다른 단어잖아요. 여기서의 명은 명령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생명의 의미이고요. 의존명사 명은 사람의 인원수의 의미예요. 그리고 완전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고요. 사람의 인원수의 명은 의존명사 그 하나뿐입니다. 걔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의존명사는 의존명사예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뭐냐면
혹시 학교에서 풀었던 블랙라벨 문제 답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문제 질문 좀 저작권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면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저번에 학교에서 나누어졌던 블랙라벨 프린트 33번 문제의 자세한 해설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무리 봐도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의존명사의 제약에서 의존명사가 관형어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관형사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관형사 역할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가 쓰여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방금 설명했는데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관형사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도 가능하고요.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형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새라고 하는 관형사, 새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많은 것처럼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가는 것 했을 때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 말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어, 동사나 형용사도 가능하다. 심지어 체언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의존명사가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형태소라고 하셨는데 의존명사가 실질 형태소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립형태소인 게 헷갈려요. 관형어 뒤에 의존명사가 사용될 때 띄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자립의 속성을 갖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맞습니다. 이 띄어쓰기 여부로 사실 자립성을 거의 구분하는 게 맞아요.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 분명히 관형어에 의미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띄어쓰고 있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냥 명사 파트를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많은 사람이 맞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맞나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들은 복수 전미사예요. 그래서 들을 붙여도 괜찮고요. 안 붙여도 사실 많은이라고 하는 복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의미상 차이가 안 생기므로 들을 붙여도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고유명사일 때도 있고 보통명사일 때도 있는 명사도 존재하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데 이런 건 존재합니다. 원래는 고유명사였는데 보통명사화된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원래 오땡온 회사에서 만들어낸 과자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해땡 뭐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만들어내면서 보통명사화가 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치키스 알죠? 호치키스도 원래는 스테이플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데 호치키스라고 하는 회사가 워낙 유명해져서 그게 보통명사화 돼버렸어요. 포크레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봉고차, 승합차를 우리 봉고차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원래 기땡 회사에서 만들어낸 자동차 이름인데 보통명사화 된 거예요. 그런 예는 존재합니다만은 고유명사로 쓰면서 보통명사까지 쓰는 그런 예는 선생님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불이국어 173쪽에 형식성 의존명사는 실질적 의소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나와 있는데 불분명하다는 것의 기준이 뭔가요? 수업 내용에 나왔던 적이 experience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좀 불분명한 편입니다. 적 같은 경우는 좀 있죠. experience. 근데 것, 뭐 대, 바 이런 의존명사들은 분명히 앞에 반영어의 의미를 붙여줘야만 제대로 기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형식적이다, 실질적 의미가 불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의존명사에 결합할 수 있는 조사에 따라서 주어성, 목적어성, 보편성 의존명사로 나뉘는데 단위성 의존명사는 이 중 어느 종류에 포함되나요? 라고 했는데 보편성 의존명사죠. 예를 들어서 명 같은 경우에 명이, 명을, 명에처럼 다양한 조사들이 결합되잖아요. 그래서 보편성 의존명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늘이 보통명사이더라고요. 하늘은 앞에 많은이 오거나 뒤에 들이 오면 어색한데 왜 고유명사가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를 구분할 수 있나요? 앞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2반 친구들이 자꾸 저 쌤 닮았다고 놀려요. 왜 선생님 닮았다는 게 놀리는 겁니까? 자, 이상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